세계의 핵심 질문으로 핫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문을 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정말 또 핫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 주말마다 오히려 뉴스들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서울택시 기본요금 오른 것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했다 그러죠? 네. 미터기가 안 고쳐져가지고. 야, 이게 언제쯤 얘기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네. IT 강국 맞은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상암동 오다 보니까 예. 이 근처에도 그 미터기 고치는 곳이 있나 봐요. 예. 택시들이 지금 엄청나게 길게 줄을 지금 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낮 시간에 상대적으로 이제 손님들이 좀 뜸할 때니까 예. 이때 택시 기사들이 대거 지금 이제 고치겠다고 지금 이제 줄을 서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월드컵 공원 들어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네. 미터기 고치려고 경찰 그러셨거든요. 그 가스께서 아예 나오셔가지고 지금 예. 거기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고 예. 이게 무려 지금 7만여 대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다 기계식이다 보니까 예. 왜 이게 진작 이게 전자식으로 안 바뀌었을까? 사실은 뭐 이 전자식 그 앱 활용해서 이제 하는 미터기로 바꿔달라고 네. 서울시도 요청하고 그렇죠. 택시 조합 측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맞습니다. 정부는 과연 뭐 했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발표했잖아요. 예, 예, 예. 거기도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미.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관찰이 안 돼가지고 이제서야 뭐 이제 하는 바람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또 비용 발생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분간은 이제 서울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시는 것이 예. 택시 타고 내릴 때마다 예. 택시 기사분들께서 이제 조견표를 옆에 놓고 예. 이것도 아주 뭐 글자가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 눈 나쁘신 분들은 아마 그 보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거 다 보시고 다시 이제 찍고 이래가지고 서야 이제 요금을 낼 수 있으니까 요금 내는데도 아침 출근 시간이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좀 바쁜데 예. 시간을 더 허비하게 지금 생긴 그런 상황이죠. 아니, 지금 보면요. 뭐 우버 택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뭐 지금 뭐 대리 어플 같은 경우도 네. 그냥 GPS 상으로 거리 딱 나오고 시간에 따라서 변동률 다 집어 넣어가지고 가격 딱딱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한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예. 결국 법이 미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입법 그러니까요. 조치 같은 거 예. 빨리빨리 좀 하면 그냥 조례만으로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좀 네. 안타깝고요. 아니, 그리고 주말에 보니까 지금 베트남은 난리던데요. 지금 봤더니 벌써 그 베트남의 그 김창선 부위원장인가요? 네, 예. 벌써 동선 다 체크하고 있고 심지어 삼성전자 공장까지 들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알게 모르게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던데 어디 좋은 소식이 이번엔 진짜 들릴까요? 뭐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1차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뭔가 성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예. 이거 이번에 뭔가 성과 없으면 두 사람 다 사실은 국내적으로 굉장히 좀 약간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떤 형태로든 성과가 나올 것 같고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또 우리가 또 접했잖아요. 예. 일본 정부 쪽에서 예. 미국 정부 측의 요청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로 예. 지난해 예. 추천을 했다. 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노벨상을 받으시면 재선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을까. 그럼 멋진 장면이 안 나오면은 미국도 망신이고 그 북한도 망신이지만 네. 일본도 망신이에요. 아, 그렇죠. 일본도 결과적으로. 이제 발을 담궜잖아요. 네, 그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갖다 딱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다시 뭐 원칙적인 합의만 했다.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다 망신인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될 것 예. 같아서 정말 이제는 기다림의 어떤 시간이 굉장히 이제 적게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8일 날 좀 정말 좋은 소식이 정리를 들려오겠죠? 하자면 예. 진짜 봄은 온다. 진짜 봄이었다. 예. 28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도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의 IQ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 지자체 평가 부동의 1위는 뭐 질문의 정답은 정해져 있죠. 지자체 평가에서 3년째 부동의 1위를 기록한 자치구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이 살기 좋은 이유를 우리 이종훈 평론가에서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죄송한데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닙니다. 이미 시민이 아니시군요. 저는 경기도민인데요. 예. 그런데 서울 시민 못지않게 서울시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상당한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죠. 예, 사업을 서울에서 하시는 거죠. 예, 사실. 그렇게 사업도 서울에서 하고 예. 있고 그리고 뭐 또 서울 시민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정도 많고 예. 또 사실은 불만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애정과 애증이 교차한다 그래야 되나? 예.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를 사랑하는 만큼 서울시가 좀 미비한 게 보이면 이제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데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평가는 이제 좋게 받았는데요. 예. 사실은 저 평가, 이 1위 평가에서 약간 유감은 또 없잖아 있어요, 사실. 예. 지금 뭐 행정 서비스 부분에서 상당한 약진을 보였다. 뭐 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들이 좋아서 서울시가 부동의 1위를 또 지킬 수 있었는지 첫 번째 질문을 공개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9 지자체 평가 내용은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각 지자체 어떤 네. 평가를 받았습니까? 우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을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예. 역시 이제 서울시가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재정 면에서는 뭐 충실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 예. 그게 일단은 이제 많이 이번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평가에서도 좋게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겠죠. 예. 시민들에게 이렇게 호평을 계속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좀 인천이 좀 약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인천이 이제 2위를 했는데 사실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힘들었죠. 힘들기도 예. 했었고 뭐 그쪽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예. 재정 적자가 되게 되면 시민들 편의와 관련해서 투입해야 될 예산들을 제대로 투입을 못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만도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그 평가에서도 예.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이제 해결된 것이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 그래서 저기도 나올 재정 역량이 많이 좋아졌네요. 재정 인천이. 역량이 이제 확실히 예. 좋아진 거죠. 예.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눈에 좀 띄고요. 예. 부산시가 나름 지금 굉장히 이번에 선전했어요. 선전했습니다. 사실은 부산 뭐 3등, 뭐 재정 역량 3등에 뭐 주민평가 4등 뭐 저렇게 좋아? 그걸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이 1등했다면 부산이 2등을 해야죠. 2등을 예.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그동안 계속 바닥 예. 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역시 이제 재정 부분하고 주민평가에서 이제 좋게 지금 나온 건데 예. 사실은 이게 전임 시장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 LCT 비리와 관련해서 뭐 예. 연루설 재판도 진행이 됐고 예. 뭐 어찌됐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막 팽배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새로 이제 시장이 되신 이제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론화 과정을 중시하면서 예.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을 해 나가니까 예. 주민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굳이 네. 뭐 찝어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지만 당 색깔이 바뀐 곳들이 다 그냥 만족도가 올라갔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걸 이해해야 네, 그러니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색이 바뀌거나 예. 아니면 이제 개파색이 바뀌거나.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갔네요. 그런 거죠. 자, 지자체 단체장들의 평가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좋아진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부산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인천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기저효과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들이 워낙 못했거나 예. 아니면 비리에 연루돼서 뭐 하여튼 구설수에 많이 올랐거나 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했던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전임자들이 뭐 그런 구설수도 구설수지만 실정을 한 경우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과도하게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벌리는 바람에 예. 재정이 상당히 악화됐었잖아요. 예. 부산시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민 편의 시설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좋아지니까 예. 평가가 좀 좋아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예. 뭐 박원순 시장은 사실은 뭐 열심히 하시기도 하시지만 예. 그러니까 서울시의 규모의 덕을 좀 많이 보세요. 아,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부자 도시 아닙니까? 예. 세금도 제일 많이 거치고. 예. 그러니까 재정 문제에서 일단 좀 자유롭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좀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도 다른 지자체장들에 비해서는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 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를 이제 받은 그런 이제 경우에 해당하고 예.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임자들이 워낙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 좀 호평가를 받는. 예. 그리고 이제 광주시장님께서 또 새롭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이번에 이제 받으셨는데요.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그게 예. 이제 결정적입니다. 사실은 광주에 가보시면 지역 현안 중에서도 가장 이제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게 그러니까 산업이 제대로 지금 이제 번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네. 거, 자꾸 쇠락하고 있다는 거 예.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광주는 완전히 서비스 도시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조업체를 다 뭐 하나둘씩 떠나고 뭐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 어찌됐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희망이 생긴 거죠. 예.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좋은 평가를 시장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자체 평가를 위한 좀 더 자세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의 IQ가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9 지자체 평가 기준 무엇이 바뀌었나? 자, 이번에 2019 지자체 평가가 행정평가 지표, 즉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 기존은 좀 그 정량평가 내지는 총량평가였다면 예. 이제는 정성평가 내지는 비율평가로 바뀐 겁니다. 아, 자, 이게 뭐냐면 자,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도시, 그럼 서울시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자면. 예.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구 1000명당 복지시설이 예. 몇 개인가.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이게 평가 기준이, 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역시 좀 큰 도시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재정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다 보니 예. 그런 시설들을 많이 이제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또 좀 이렇게 지역에서도 좀 거점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 부산, 뭐 대구. 그러니까 소소한 도시들보다는 좀 그렇게 큰 도시, 울산이랄지 뭐 예. 이렇게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뭐 이런 곳이 이제 아무래도 재정 사정이 좋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좋게 평가를 받았던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좀 평가 방식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비율 방식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주민 편의 위주의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평가를 하는 거로 바뀐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저평가됐던 이제 지자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행정 지표 역시 평가 지표 역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뭐 한국 사회 또는 지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뭐 고령화 문제라든지 또 저출산 문제랄지 일자리 문제랄지 또 어찌됐건 산업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예. 이런 지표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 쪽으로 과연 지자체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도 평가에 반영을 하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꿨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평가 지표에 변화를 준 준 이유는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미래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화를 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 지역 주민의 편의의 관점. 그러니까 뭐 소도시에 살더라도 지역 주민이 굉장히 편한 소도시가 있고 만족스러운 안 그런 소도시. 소도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주민 편의 위주의 평가로 이제 바꾼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보면 우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했지만 그 도 종합 순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실까요? 예, 도 종합 순위도 1위 경기도, 2위 경남, 3위 전북, 4위 충남, 5위 전남, 6위 제주 이런 식으로 줄을 서게 됐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사실은 뭐 전남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 지역이 중심이었죠. 많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행정 서비스 면에서 그렇게 그동안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기초지자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좀 취약해요. 맞아요. 그런 데가 많고 그래서 투자를 많이 못 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평가를 다시 해보니까 의외로 이런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IQ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공개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지방자치, 지자체의 역할은 서울뿐 아니라 지자체 전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더더욱 지자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지금 지방자치학회장 강원대 정정화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2019 지자체 평가 결과를 한번 들여다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네네. 뭐 지자체끼리의 경쟁력 제고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평가가 됐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한국일보에서 하는 이 지자체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네. 그 단순히 지자체들의 어떤 줄 세워서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 영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예. 이번 이 평가 결과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간다면 예. 지방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지표를 선정을 했는데 예.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뭐 좀 더 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평가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보다 지자체들이 더 열심을 내게끔 뭐 여러 가지 그 모티브를 갖다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삶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지자체가 시민 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것은 뭐 주민들이 지방 정부에 원하는 것은 행정 서비스입니다. 질 네. 좋고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방 정부라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거주 여건을 통해서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예. 이를 위해서는 뭐 주민들이 뭐 어떤 서비스를 원하느냐,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를 원하느냐, 예. 또는 정책 과정에 어떤 참여 통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것을 찾아서 예. 그런 한편으로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들이 참여 욕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서울시가 3년 연속해서 광역시별에서는 1위를 차지했어요. 뭐 네네. 사실상 그러면 전체 지자체 1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네. 더욱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사실 다른 지방 정부와 경쟁한다는 게 좀 무의미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재정 여건이라든가 행정 서비스라든가 이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이 우선 출발부터 다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있어서는 서울시라는 것은 하나의 다른 지방정부가 벤치마킹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사실은 국내에 있는 다른 지방정부와의 그런 경쟁력 제고보다는 국제도시, 글로벌 메가시티로서의 위상과 영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여기에 1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했다라고 만족하는 것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1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앞으로 국제도시와의 경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역량을 결집시키는 한편 다른 우리 소규모의 지방자치들이 할 수 없는 사업과 과제들을 과감히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정부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단순히 1등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전까지 해왔던 어떤 지자체의 성장이랄지, 어떤 정량적인 발전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질이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자체, 과연 어떤 것을 중시하면서 발전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건 지역별로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 저는 강원대학교 교수입니다만 강원 지역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일자리,
이런 그 지역 경제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예. 반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 중에서 특히 요즘 미세먼지, 대기질, 예. 환경의 문제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수준이 매우 높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주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 뭐 다양한 것들이 지방 정보별로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그 주민들의 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예산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한되어 있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데 대한 그런 그 행정 서비스의 역점 부분을 찾아내는 것, 뭐 이게 아주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그 우리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또 귀를 크게 열어서 소통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네네. 지방자치학회 정정화 학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그리고 지역마다 지역이 안고 있는 그런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따로 있다. 그 특성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럼 서울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는 세계랑 경쟁해 나가야 되는 그런 도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세계 속에 좀 더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서울시 이제 어찌됐건 행정당국, 예.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요망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우선 프리미엄 의식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국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국내에서 1등 하니까 그냥 우리 뭐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예. 우리가 하는 게 뭐 대한민국의 표준이고 뭐 그런 뭐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런데 사실은 더 그래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거기서 그냥 그치고 마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게 좀 고도성장의 여파긴 한데 실력이 구공탄 실력이다. 예전에 보면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실력이 보면 뭐 모든 과목이 이렇게 균등하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거는 그냥 빵점인데 어떤 거는 잘하고 뭐 이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잘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저기 그래요? 구멍이 있는 서울시 행정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공탄을 얘기하셨군요. 네, 그래서 서울시 도시 지금 발전 형태도 보면 그렇지만 물론 이제 뭐 옛것이 있고 새것이 있고 다 조화를 이루고 잘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옛것과 새것 간의 이게 격차가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것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좀 구시가지에 살더라도 어느 정도는 편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시를 가져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편의에서도 차이가 크다. 자, 그런 점을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 그 서울시가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서울시 내에서. 서울시 내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과제를 좀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 낸다면 조금 더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더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 끝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은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